얘가 혹시 자폐인가 아닌가를 알으시려면은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나 하는 걸 갖다 알으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MRI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온 그 결과 자폐 증상은 브레인에서 생기는 문제다.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유전인자가 중요하게 그 병을 일으키는 데 관계되나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혹시 자폐인가 아닌가를 알으시려면은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나 하는 걸 갖다 알으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강한 애들도 많이 처음에 이제 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10% 내지 30%에서는요, 얘네들이 자폐 아니네. 그래가지고 자폐증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이라던가 형제라던가 누구를 만났을 때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린애들이 벌써 6개월만 되면은 아는 사람 있으면은 빵빵 웃고 엄마 뭐 이런 거 말은 아직 안 해도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상호 릴레이션십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이제 옹알이를 하는 것을 엄마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눈을 쳐다보고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게 되게 보통 하는 건데, 이 아이가 엄마들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좀 당황하게 되죠. 이렇게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언어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바디 랭귀지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아기가 아빠 보고서 웃어요, 빵긋. 아빠가 좋으니까. 그거는 말을 아직 안 해도 그게 벌써 서로가 관계를 맺는 건데, 이런 거를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이건 조금 이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Theory of Mind라는 이 능력이 안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면은 어머니들이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소아과 의사라던가 심리학자라던가 전문가한테 한번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3살쯤 되면은요, 그 동네에 있는 catchment area school이 있는데 거기서 3살짜리만 되면 벌써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developmental evaluation 한다 그러거든요. 성장 단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료고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얘네들을 3살 때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럼 거기서 언어 치료도 해주고 물리 치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도 해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살이 됐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 관계를 맺으려고 안 그래? 그리고 성장이 조금 지연된 것 같아? 걷는 것도 그렇고 이러면은요, 거기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Developmental Evaluat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 환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4살짜리인데 이 아이가 그 뉴올리언스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집안의 이제 막내 아들인데요. 저한테 오면은 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 방에 있는 이제 그 토이 중에서 자동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노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탁 들고 나서는 바퀴를 뱅뱅 돌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도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점에서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어떻게 노느냐가 어떤 점에서는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거죠.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제 환자 하나는 이 책을 들고서요, 이렇게 페이지를 쫙 돌립니다. 그럼 여기서 훅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딱 들고서는 이렇게 바람 소리 내고, 또 제가 본 여자 환자는 이게 나무 잎사귀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들고 이렇게 다 흔듭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나 이 나무 잎사귀를 들고 다니고요.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판에 박은 행동들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집 아이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냄비 뚜껑이 있으면은 그 냄비 뚜껑을 갖다 이렇게 탁 돌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돌리는 거를 좋아했고, 걔는 테레비를 보는 게 아니라 테레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혀로 뭐든지 이렇게 핥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3살쯤에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센스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래서 소리에는 아주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혀를 핥으면서 자기대로 뭐 느끼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던 신발도 오래된 거라도 그걸 그냥 신어야 되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 딴 데로 어딜 가거나 그럴 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좀 싫을 때가 있지만, 얘네들은 그게 아주 심하게 막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각적인 것에, 센세이션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과대 반응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환자고 있는데 옆방에서 누가 문을 갖다 콱 열거나 닫거나 그러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 얘네들이 깜짝깜짝 뛰어놉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고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또 그만큼 음악 같은 것을 또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그 감정에 예민한가, 뭐 이런 것을 어머니들이 보시면서 아이를 갖다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능하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으로써 아이가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도 해주시고요. 너무 싫어하는 걸 억지로 이게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그 감정이 이제 분노화되니까 자기가 조절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 어렸을 때는 특히 전두엽이 그런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직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어떤 것에서 예민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첫 아이가 많거든요, 자폐아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길러보지 않은 부모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모르시겠으면 우선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캐치먼트 에어리아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프리스쿨이라 그러죠. 학교 가기 전에 3살이 되면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리저널 센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런 아이들을 이밸류에이션 하게 돼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어떤 어머님은 6개월을 기다렸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을 갖다 이제 의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임신은 어땠고 분만할 때는 어땠고 자고 먹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6개월에 키고 뭐 한 12달에는 컸고 3살이나 2살 때는 아이가 뭐 오줌 땅 가리고 이런 디벨롭먼탈 히스토리를 꼭 물어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이 안 나시면은 한번 이렇게 적어 놨던 것들을 보시고 아니면 소아과 의사한테 봤던 그 일지도 보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그동안의 성장한 기록, 그다음에 아이가 어떤 그 내과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외과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어디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지 헤드 트라우마가 있으면 굉장히 그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중에서 특히 자폐아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서도 두뇌에서 관계되는 가족력들, 조울증이라던가 조현병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의산만증, 이거 전부 다 두뇌에서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가족력에 대해서 잘 알으시고 가서 의사가 물어볼 때 그 같이 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실대로 그대로
절대로 너무 좋게 말을 한다던가 너무 나쁘게 말한다던가 그러지 마시고 사실대로 그 어린아이의 일지를 써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면요,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꼭 거기다가 행동에 대한 걸 써줍니다. 얘는 어떤 점이 잘하고 어떤 데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로 할 수 있게 하면은 진단받는데 훨씬 의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이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저는 이 다음에 다시 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